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인 6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비용을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오늘 쿠바를 지나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플로리다주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현재 임시지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로 실제 임시지출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120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동계 난방지원용 예산, 아프가니스탄 국민 재정착지원 예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달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24억 달러 등 471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여기에 공화당에서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정연료는 물론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에너지 독립 안보 법안도 임시지출 예산 처리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꼭 필요했던 조맨친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이 법안은 빼고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부의 셧다운은 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육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위해서 오늘 10월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인데요. 한편 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의회 예산국은 상원보건교육, 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분석해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10,000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경우에는 $20,000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 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는 최소 한 건 이상의 펠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의회 예산국의 추산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공정책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국의 집값이 10년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인 6월보다 하락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오늘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7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과 비교해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0.5%,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0.4% 각각 떨어졌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셈이지만 지난 6월의 18.1%보다는 큰 폭으로 둔화한 겁니다.
S&P 다우존스는 한 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3%포인트 줄어든 것은 이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폭이라고 밝혔습니다.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4.9% 상승해 지난 6월 상승률 17.4%보다 2.5% 떨어졌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6.1% 상승해 지난 6월의 상승률 18.7%보다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데이터 업체인 코스타그룹의 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파트 임대료 호가는 전월보다 0.1% 내렸습니다. 이 업체의 월별 집계로는 2020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첫 하락세입니다. 아파트 임대 물건 웹사이트인 렌트닷컴 집계에서는 같은 달 원룸의 임대료가 2.8% 내렸고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리얼터닷컴 조사에서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마켓워치,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매사추세츠 공대에서의 강연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또 인플레이션이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예측을 잘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월간 수치가 몇 개월 동안 하락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취임 후 첫 공개 발언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실업률이 다소 높아져야 한다며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로 돌리기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사라졌던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늘면서 올해 8월까지는 약 6만 7천 개가량 순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를 겪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제조업체에는 2020년 2월부터 4월 중 13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이후 올해 8월까지 14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약 6만 7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경기 침체 기간에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 속도 역시 더딘 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미 제조업체들이 자국 생산을 시작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늘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저렴한 외국에 생산 시설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물류 비용이 급등하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미중 갈등으로 제조업체들이 중국 생산 시설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 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책을 쏟으면서 일자리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현금을 풀면서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구업계와 섬유, 컴퓨터 장비업계의 일자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비용을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항공사와 주유소, 은행, 휴대전화 서비스 운영기업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비용을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은행 당좌 대월 수수료와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과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유소는 즉각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며 우리는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항공권에 숨어있는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한 이날 교통부의 발표를 언급하고 고객이 정보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부는 이날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수화물 요금이나 아동 동반 좌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은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기본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숨어있는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핏 브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승객은 티켓 구매 전에 항공편의 실제 완전한 비용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여행자가 그런 정보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오늘 쿠바를 지나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플로리다주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템파베이 지역에서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은 1921년 이후 처음 예보된 만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쿠바를 지나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언은 풍속 시속 205km 강풍의 카테고리 3 허리케인으로 쿠바를 관통했습니다. 허리케인은 풍속 기준으로 카테고리 1에서 5로 분류되고 숫자가 높을수록 빠르고 강력한데 3부터 실질적인 허리케인 폭풍이 됩니다. 쿠바의 좁은 서부 내륙을 북서진에 관통한 뒤 멕시코만으로 빠져나온 허리케인 이언은 힘이 더 강해져 플로리다주 반도를 겨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후 대서양에서 서쪽으로 굽어드는 멕시코만의 따뜻한 해수위를 지나 시속 225km의 카테고리 4로 강화된 이언은 멕시코만으로 나온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플로리다주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탐파베이와 세인트 페테스부르크가 28일 늦은 오후에 이언 상륙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탐파베이 지역에서 허리케인 4의 강풍은 192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언은 플로리다 서해안에 3m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고 250에서 380mm의 폭우를 쏟으며 해안 주거지를 침수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했으며 2천여 명은 인근 주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죠.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이용의 확산을 위해서 충전소를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부는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50개 주가 모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는 최소 4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는 등 기존 충전소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통신은 새 전기차 충전소 건설이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핏 브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이 지난 세기 자동차 혁명을 주도했고 21세기에는 전기차를 주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 6월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가 처리한 인프라법에 국가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이 계획은 주간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충전소에 최소 4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모델과 무관하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5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바이든 정부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모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우주에서 인류 최초로 소행성 충돌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궤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15분 다트 우주선이 목표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와 충돌했습니다. 다트는 소행성과의 충돌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사됐고 지구로부터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향해 10개월간 항해 끝에 이날 충돌하면서 우주에서 이뤄진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시험이 성공한 겁니다. 이번 충돌 실험 목표는 소행성 폭파가 아닌 궤도 변경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궤도를 바꾸고 충돌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디모르포스는 지름 약 160m로 5배 더 큰 디디모스의 위성으로 11.9시간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충돌한 다트는 620kg 무게로 자동 판매기만 한 크기입니다. 이번 실험에는 3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됐고 향후 나사가 공식으로 충돌 성공을 확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천체의 궤적을 바꾸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 포럼은 오는 30일 한국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포, 교포, 교민, 한인 등 다양한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 재외동포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채환 전남대 명예교수가 재외동포의 명칭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윤인진 고려대 교수와 임영원 재외한인학회장이 토론을 가집니다. 또 동포사회 곳곳에서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분열과 갈등이 이어져 온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법으로 한인회 등록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항공편과 기차 등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오는 1일부터 시민권과 상관없이 얼라이브캔 앱에 건강정보를 제출하거나 예방접종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백신 접종 여부를 알리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감염 수치가 정점을 지났다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12세 이상 국민 90%가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추방위기에 내몰린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의회에 상정된 일명 대리인 접근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변호 사각지대에 있는 불체자, 특히 추방 위기에 내몰린 서류 미비자들에게 반드시 변호사를 무료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100개 이상의 조직 및 법률 서비스 제공단체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병원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나친 알코올 섭취로 간 손상을 당해 주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인구 10만 명당 11.9명에서 2021년에는 1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음주가 크게 늘면서 여성 입원 환자 수는 남성보다 높은 28%가 증가했습니다.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간 손상이 원인이 돼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357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44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